손실급보 프로젝트 나밤 믿고 따라와 오늘 2부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김진환 전문가님 그리고 박준현 운영령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쉬는 시간 동안에도 또 종목 진단 신청 많이 남겨주셨는데 네. 2부에도 빠르고 정확한 진단 이어갑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매수 문의도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2부에서도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2부는 로봇 얘기 좀 다루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자, 바로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이 되겠습니다. 18,200원.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이제 수익 중이기는 하는 맞아요. 그런 상황인데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10%의 비중을 담으셨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아주 멋진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시청자님 근데 매수하신 때가 작년 가을 9월이라고 하세요. 그때 또 이 RS 오토메이션이 한번 크게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 따라 잡으셨거든요. 네. 근데 한 번 그래도 수익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치고 나니까요. 차트가 무섭게 내려왔습니다. 10,000원까지 내려왔던 종목이었고 그래도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불쑥불쑥 또 꾸준히 잘 올라왔어요. 네. 오늘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시청자님께서도 많이 내려왔던 종목이라 아이, 그래도 본전만 오면 매도하고 나오자라고 했는데 오늘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종목이 좀 급등을 하니까요. 더 보유를 해도 되는 건지 기대감이 생긴다라고 하시거든요. 이 엔비디아가 이제 로크웰과 협력을 한다. 산업용 AI와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앞으로의 전망들, 대응 전략들 한번 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엔비디아가 새벽 5시에서 아침 8시까지 3시간 동안 그 내용을 발표를 했었었는데 저희 오전 담당 PD 말로는 그걸 다 봤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막판에 네. 로봇 강아지를 데리고 나왔답니다. 어머. 그래가지고 어머. 오늘 또 로봇이 그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러한 부분들까지 네. 계속 좋게 봐야 되는 건지 요즘 엔비디아가 손만 대면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준현 운용님께서는 RS 오토메이션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예, 보유 의견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자, 김진환 전문가는요? 예, 저는 매도라고 말씀드립니다. 갈렸군요. 자, 그러면 운용님께서는 왜 더 가져가야 될까요? 예, 예사가 이제 로봇 관련 종목으로 모션 제어와 관련된 매출 비중이 한 60% 정도 좀 많습니다. 로봇의 핵심이 모션 제어니까. 네. 이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나오는 회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어제 이제 엔비디아 앞서 얘기했다시피 어제 엔비디아 전순항 CEO가 결국 기조연설 서반에는 AI 반도체와 관련된 성장이라도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 방점은 AI 로봇이었거든요. 네. 예, AI 로봇 쪽에 모든 게 통할 거다 그러게 하면서 로봇 산업을 적극적으로 새로운 또 산업으로 엔비디아 쪽에서 추진할 거다는 게 나왔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아마 관련이 좀 된 것 같아요. 현재 어제 나왔던 내용으로 봐서는 RS 이제 오토메이션이 미국에 있는 로크웰 오토메이션이라는 산업용 로봇 쪽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엔비디아와 로봇 사업 관련해서 협력을 할 거다 AI 분야 쪽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RS 오토메이션이 이 로크웰 엔비디아 협력 관계를 맺는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기존의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고 보니까 모션 제어와 관련해 가지고 작년 2022년도인가요? 630억 정도 수주를 받았더라고요. 그게 현재 매출액이 반영이 좀 되고 있으니까 이게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코리아가 한국에 지부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그 지부를 통해 가지고 아마 매출액이 발생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로봇 사업 AI 로봇 시장 쪽에 앞으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를 하면서 여기에 로봇 사업에 진출 성공한다면 이 종목도 충분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엔비디아의 어떤 로봇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요즘 시장 자체가 이슈 모멘텀 중심의 좀 장이고 그다음에 회사가 시가총액 자체가 저는 이제 1,800억밖에 안 됩니다. 오늘 주가가 23% 정도 급등을 했지만은 시가총액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고 매출액이 797억이고 참고로 올해 로봇 관련 종목인 엔젤 로보틱스가 지난주에 IPO 공모지 청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경쟁률이 일반 경쟁률이 2,000대 1이 넘었거든요. 아마 다음 주 26일인가 상장이 좀 될 건데 공모가 최상단의 결정이 됐거든요. 2만 원대.
2만 원 기준으로 본다면 시가총액이 2,800억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매출액이 로봇 관련 매출액이 작년도 기준으로 매출이 90억밖에 안 돼요. 올해 추정이 150억이고 2026년도에 360억 원의 영업이 100억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감으로만 간다. 그만큼 로봇 산업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로봇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열풍이 끝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이 엔비디아 로봇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로서 봐서는 직전 고점에 22,000원대에서 1,800원이라도 장을 좀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좀 약간 조정을 좀 받겠지만 충분히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것 같이 저는 보이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정확하게 어떻게 짜요? 예, 일단은 그 22,000원 정도를 그 목표로 잡았고요. 아마 내일은 아마 조정을 좀 받을 겁니다. 조정이 조금 좀 나올 것 같은데, 워낙 오늘 급등이 좀 나왔으니까, 매물사 없이 급등이 좀 나왔으니까 조정이 약간 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조정 이후에 충분히 22,000원 이상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목표 주가는 저는, 이게 목표 주가를 본다 한다면 매도 의견이 맞는데, 매도 충분히 일단은 거기까지 도전을 할 것 같고요. 도전을 할 것 같고, 익절 가격인가요? 우리 18,200원이네요. 이게 18,200원 정도를 이탈해버리면 이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이면 추세 자체가 꺾일 수가 있어요. 비중이 10% 정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내려온다 한다면 18,000원, 800원이라도 19,000원 정도, 8,800원 정도라도 아래로 내려온다 한다면 뭐 조금 추가 매수 좀 해보고 만약에 추가 매수인 것 자체가 17,500원에 600원 정도 이탈한다 한다면 그 시점에서 상승이 끝났다 생각하시고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박주영 의원님께서는 우선은 매도 맞긴 한데 그래도 앞으로에 대한 그런 성장성 그리고 시장에서의 관심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주셨고요. 자 김진아 전문가는 이제 팔자라는 관점이세요.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래 저 이런 차트 추세 좋아하는데 예, 10에 약간 좀 내렸습니다. 뭐 아주 크게 내린 건 아닌데 오늘 뭐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이제 엔비디아와 이제 산업용 AI 분야에서 협력한다 뭐 이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데 예전에도 보니까 이게 이슈가 있었네요. 이게 RS 오토메이션이 미국 자동화 전문 기업 로크웰 오토메이션 등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 속에 뭐 차세대 신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예전에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국내 로봇업계 최초로 사이버 보안 인증을 받았다 이런 기사가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로컬 오토메이션이라고 쳤으면 RS 오토메이션이 나와가지고 만약에 이 뉴스를 아셨더라면 바로 그냥 매수했어도 상승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력을 봤어요. 여태까지 보면은 이렇게 추세적으로 보면 이렇게 쭈뼛쭈뼛 한 번씩 이렇게 튄 그런 이력이 좀 있어서 봤더니만 여러 가지 이슈로 그러니까 뭔가 어떤 뉴스가 나오면 반응을 합니다. 이 종목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자동화 의무화 관련해서 예, 뭐 요거 구축 관련해서 이제 뭐 어떤 조직을 신설한다 이 뉴스가 2월 달에 나왔는데 그때도 좀 움직임이 있었고 뭐 그다음에 작년 12월에는 초소형 정전 용량식 엔코더 개발했다 해갖고 상승이 급격하게 나왔고 그래서 그 세력이라고 하나요? 좀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어떤 자금이 어떤 이슈만 있으면 그냥 강하게 좀 밀어붙이는 그런 어떤 차트 속성이 좀 있어요. 이 기업이. 그래서 매출적인 부분도 보니까 적자 전환도 좀 하고 실적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로봇 기업들이 뭐 흑자가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연속 적자에서 뭐 그렇게 재무적으로 아주 불안한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만 이슈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이렇게 튀는 어떤 이슈만 나오면 강하게 반응하고 그다음에 좀 내리는 그런 어떤 속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적으로는. 네, 그런 점을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차트적으로 좀 보면요. 차트를 제가 띄워드렸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력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12월에도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이슈로, 그 다음에 이번 또 2월 달에도 이슈로 이렇게 튀는데, 오늘 거래량이 뭐 상당히 저는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차트 볼 때 거래량을 좀 보거든요. 그리고 오늘 특이한 게 외인 어떤 수급도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여기서 차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18,600원 정도거든요. 요거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버텨주면은 대략적으로 2만 원도 저는 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장 상황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물론 뭐 속단할 수 없습니다. 뭐 미선물 뭐 내린다고 뭐 우리 장 뭐 내리나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미국 본장도 뭐 올라갈 수 있고, 뭐 저희 뭐 가능성은 뭐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기술주적인 섹터에 있어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2차 전지랑 반도체 쪽에 안 가면은 로봇이 좀 많이 잘 가요. 제가 여러 프로그램에서 우리 저 이건희하고도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예, 틈새 시장으로 로봇 많이 간다고.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예. 예, 이슈 플로에서도 또 저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번에 또 엔젤 로보틱스 우리 운영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뭐 이렇게 IPO 같은 거 로봇 많다. 사면도 지금 이제 자동차 부품 쪽입니다만 그 감속기 이슈 있거든요. 그 종목 지금 상장을 이번 주에 합니다. 그래서 로봇 쪽이 계속해서 이슈가 있고 삼성전자 주총도 있어요. 거기 M&A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로봇,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오늘 로봇 얘기 많이 나왔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로봇이 지금 차트가 다 괜찮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RS 오토메이션도 자동화 쪽이고 로봇 관련해서 솔직히 지금 추세적으로도 괜찮아요. 이 섹터가. 예, 지금 틈새 시장으로. 기술주 안 간다 하더라도 요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도 많이 들어오고. 근데 저는 좀 시외에 조금 내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장 상황이 만약에 미장이 조금 좋지 않으면 기술주가 조금 부각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우선은 지금 18,200원이시니까 충분히 익절권이시거든요. 그래서 익절 정도 하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18,600원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지켜주면 다시 거기서 다시 볼 수 있어요. 뭐 2만 원 정도까지는. 근데 지금 수익권이시니까 저는 우선은 수익을 확정하였으면 어떨까 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두 분의 의견 RS 오토메이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뭐 엇갈려 있지만 그래도 좀 매도 쪽에 가까운 부분이 있고요. 자, 박주영 운용님께서는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8,000원. 김진환 전문가 목표가 19,500원, 손절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빠르게 남겨주세요. 두 분께 저희가 진단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은 02-325-8200번, 325-8200번입니다. 전화 주시고 두 분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정환님께서 올려주신 포스코 스틸리온입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도 약간 좀 이렇게 생소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 드는데 오늘 1.5% 올랐습니다. 장중에 좀 다시 좀 윗골 달고 내려오기는 한 그런 모습이고 5만 원대 딱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사셨던 가격이 5만 5천 원입니다. 적지 않은 가격대이고 또 10%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최근에 한 2거래를 연속으로 외국인이 산 정도? 이 정도가 좀 있는데 앞으로 좀 계속 갈 수 있을지 추세가 바뀔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운영님 5만 300원에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포스코 스틸리온은 이제 철강회사 중에서 칼라 강판, 표면 처리 강판, 특수 강판 쪽이거든요. 이게 주 수요처 자체가 고부 가치가 있는 그 고가의 자동차라든가 특히 가전과 관련된 냉장고라든가 그런 알루미늄 강판 쪽에 그다음에 건설 쪽과 관련된 아주 고부 가치 쪽에 들어가는 쪽이기 때문에 이제 제한된 수요예요. 그래서 매출액 단위가 크지는 않은 쪽이고. 근데 이 종목이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이 종목 사신 분들이 이 종목이 작년 9월 달에 8만 원 6천 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5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올라간 이유 자체가 알다시피 뭐 포스코 그룹의 전체적 2차 전지 효과로 다 올라간 거거든요. 네. 이게 포스코 그룹 제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포스코 DX 관련 종목들은 다 2차 전지와 관련이 돼 있어요. 네. 포스코 홀딩스는 핵심이고, 그렇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트레이딩 분야에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생산하게 되면 물건 이송할 거니까 그렇죠.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한다고 했고 다 관련이 돼 있는데 관련이 없는 게 포스코 스틸리온입니다. 곁다리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 전혀 관련 없어요. 그럼 철강업종으로 봐야 되잖아요. 철강업종으로 보면 예사가 시작 자체는 안정적입니다. 300억짜리고 주당 EPS가 4,000원이거든요. 4,000원이면 현재 철강업종 자체가 여전히 저성장이다 보니까 다른 동국제강이라든가 현대제철이라 현대제철 작년 적지 않았지만은 뭐 KG스틸이라든가 뭐 세아장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PER 단위로 평균 5배, 6배예요. 근데 예산은 지금 주당 EPS가 작년도에 4,000원이니까 PER이 12배거든요. 주가가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이 종목 순수하게 철강업종으로 본다 한다면 주가는 적정 주가가 3만 원짜리예요. 네. 근데 지금도 주가가 5만 원짜리 자체는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주가가 8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혹시 이제 포스코 그룹 관련해가지고 또 낙수 효과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쪽으로 좀 이슈가 되면서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개인 투자가들이 안 팔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많이 올라간 거네요. 네, 주가 못 갑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계속 이 가격대를 행보하든가 주가가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포스코 쪽과 관련된 2차 전지를 보고 사셨으면 2차 전지를 갈아타든지 그렇처럼 철강주를 산다 한다면 많이 빠져 있는 뭐 동국제강이라든가 네. 세아제강이라든가
이쪽에 사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좀 봐요. 그래서 좀 판단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이 가격대에서 계속 행보할 것 같으니까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처럼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가격도 매수가 미치인데, 지금 그래도 높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스틸리온 아니겠습니까? 스틸이니까 네. 철강 쪽으로 보셨으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비쌉니다. 이 부분 좀 잘 대응하시면서 손실 줄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0%인데요. 64만 7천 원에 20% 가지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어떤 게 그럼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 에코프로가 네.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그쵸. 좀 있으면 이제 또 액면 분할해서 또 정지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지 조금 본전이 오면 팔아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불안하시네요. 그러면 그 불안한 부분을 저희가 좀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해서요. 대응 전략 찾아 드릴게요. 김진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근데 제가 2차 전지 쪽에 많이 좀 고점에 사신 분들 많으신데 그래도 평단이 생각보다는 많이 낮으십니다. 네. 아, 최근에 사셨나요? 아니요, 조금 됐어요. 아, 네. 근데 비중이 20%면 그래도 꽤 비중이 좀 많으신 편이네요. 그죠? 네, 하여튼, 네. 그래서, 우선은 지금 횡보를 하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주주총회 이슈가 있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액면 분할 이슈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에코프로 그룹 관련주도 에코프로 HN이 좀 강하게 또 이제 이유 없이 또 올리는 모습이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조금 잔잔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인이나 어떤 기관의 좀 수급이 에코프로가 좀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외국인이 좀 지속적으로 좀 매수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주총회 이슈도 있고 해서 지금 뭐 악재는 나올 만큼 많이 다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는 뭐 여러 프로그램을 보셨을 겁니다. 2분기 이후에나 운이 좋으면 이제 실적이 또 개선될 거다, 턴어라운드 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좀 뜯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뭐 그런 이슈들이 있고, 당연히 이제 4월 정도에 이제 실적 발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주주총회 이슈 말씀하신 거가 있는데, 차트적으로 우선 보시면 제가 그어놨어요. 59만 원 정도 여기를 이탈하면 다시 전저점을 보러 갑니다. 네, 수급적인 부분은 괜찮지만요. 그리고 지금, 사신 가격 정도, 대략적으로 64만 5천 원, 64만 4천 원인데, 그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반등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뉴스가 좀 나오거든요. 에코프로 관련해서 여러 어떤 뭐 투자, 증설 뭐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적인 부분은. 그래서, 에코프로 관련해서는 뭐 저희가 뭐 국민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를 좀 보고 있는 주식이고 시총 상위주입니다. 코스닥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어떤 수급적인 부분도 좀 받쳐주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코스닥 시총 상위주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외인이나 어떤 기관 수급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또 다시 나올 어떤 악재도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 이슈도 있으니까 20%신데 제가 말씀드린 선 있지 않습니까? 59만 원 정도. 만약에 이탈하면은 단기적으로 추세가 좋지 않으니까 매도하시는 전략 괜찮아 보이고요. 뭐 다시 저점을 잡으면 됩니다. 만약에 사신다면. 그리고 64만 원 정도, 64만 원 5천 원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비중이 좀 많으십니다. 지금. 그래서 비중을 64만 5천 원 되시면 저는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평단이 보통 안 옵니다. 반등을 해도 많이 물린 것들은. 근데 그래서 평단에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야지라고 하면 이상하게 64만 5천 원인데 64만 4천 원까지 오고 내려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64만 원 정도 이상으로 오면은 기계적으로 좀 쳐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막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추세가 돌리고 봐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저는. 네, 업황이 다시 개선되고, 다시 또 지금은 이제 반도체 시간 아니겠습니까? AI 시간이고, 이제 2차 전지 시간도 다시 이제 기다리면 이제 올 건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까봐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는 개미들 같은 입장에서는 돈이 묶이고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59만 원 정도 이탈하면은 단기 추세 이탈이니까 우선 손절을 하시고요. 64만 원 정도 이제 반대로 여러 가지 이제 액면 분할 어떤 이슈 같은 것들이 이제 불거져서 올라온다면 충분히 좀 기술적 반등은 가능해 보이니까 64만 원 이상이면은 매도하시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네. 자, 시청자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그래도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쪽으로 조언을 좀 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가격 라인 매수가 근처 왔을 때 조금씩 비중 줄이시면서 확실한 때를 또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코프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큰 종목입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는 또 얼른 좀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맞아요. 이렇게 좋은 소식이 크게 들려오진 않아서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다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예, 오킨스 전자 예, 매수가 비중은요? 11,300원에 30%요. 네, 지금 약간 손실 중에 있고 CXL 쪽에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예, 그걸로 저기를 했는데 뭐 오르지도 않고 그냥 계속 행보했는데 네. 이거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추가 매수를 해도 가능한지 대표님한테 좀 여쭙고 싶어서요. 네, 예, 전화 잘 주셨고요. 지금 보니까 작년 한 말부터 한 1월 중순 넘어갈 때까지는 그래도 막 올라가다가 15,000원 좀 밑에서부터 이제 슬슬 이제 내려오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고점을 낮추고 있는데 관련해서 오킨스 전자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십니까? 이게 뭐 저기 자사주도 매입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뭐 그냥 계속 뭐 행동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번엔 그냥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로 갈아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 두고 더 네. 조금 비중을 실어가지고 더 갈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해서 대표님한테 좀 여쭙고 싶어서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박준영 운영력 연결 좀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마음 한번 결정해 보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밤늦게 고생하시네요. 예, 이거 사신 지 꽤 되셨죠? 예. 잘 안 움직이죠, 지금 들어서요. 예. 계속 그냥 행동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과거 이제 CX에 관련 테마 쪽에서 가장 네오센과 더불어서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전개됐던 주식인데 요즘 들어서 거의 지금 주가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이제 그 엑스콘을 취해드리면서 네오셈하고 오킨스전자 제가 비교 분석한 거 제가 자주 들으셨죠? 아니 아까도 말씀하시는 건 약간 들었어요. 예, 이제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어차피 주식 산다 한다 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성도 있으면서 이제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종목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기본적 분석상으로 오킨스전자가 자본 총계가 얼마인 줄 아세요, 혹시요? 아 그거 본지가 좀 이게 자본 예사의 어떤 자산 가치가 300억짜리야. 예. 300억인데 지금 1,300원 우리 시청자님 한 10% 정도 손실 나는데 1,300원 예사가 1,800억이니까 PBR로 따지면 6배짜리예요. 6배라는 것 자체는 600% 정도 프리미엄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네오셈은 시가총액이 그 7천억인데 자본 총계가 작년 기준에서 7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오셈은 9배, 900% 정도 프리미엄, 즉 CXL 반도체 산업의 성장성을 반영을 해가지고. 근데 제가 언급하고 있는 네오셈, 엑스콘은 주식은 시가총액 2,800억인데 자본 총계가 1,500억이니까 PBR이 2배가 안 돼요. 이게 100% 정도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태니까. 그쵸, 그러면 그쵸.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가 급등한 주식들은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프리미엄이 높은 주식들이 급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프리미엄 거품이 꺼지면. 그래서 앞서 세 개 종목, CXL 반도체 관련 종목들, 네오셈이 9배, 그 다음에 오킨스 전자가 6배, 엑스콘은 2배예요. 그러면 나중에 떨어질 때 엑스콘은 훨씬 더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면 네오셈이라든가 오킨스 전자가 지금도 하락률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직 재론자 살아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세 종목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킨스 전자 가장 안 좋아요. 지금 오킨스 전자 보고 계시죠? 61평선도 이탈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네오셈 주가 보시면 네오셈은 지금 아직도 추세가 괜찮아요. 꺾이지 않았어요. 22동 평균선 위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급등한 엑스콘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거의 다 정배열이에요, 지금에서요. 약간 지금 5위선은 꺾였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가장 지금 차트로 본다 한다면
엑시콘이 낮고 그다음에 네오셈이 따라가고 있는 거. 어차피 지금 약간 테마성이니까 차트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오킨스 전자는 약간 그런 측면에서 좀 약간 지금 불안해요. 그렇구나. 오늘 차트 좀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최근에 다른 종목들 고점을 쭉 올라가는데 이 종목은 최근에 지금 2월달 이후에 14,000원 잠깐 찍고 계속 내리막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종목들 물론 CXL 장비와 관련해서 기술 개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네오셈은 약간 개발했다는 쪽의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네오셈은 탄탄한 거고, 네. 그다음에 엑스코는 이달 안에 개발할 거다. 거의 확신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실체가 있다. 그렇죠. 근데 네오셈은 개발된 것 자체가 반영될 수도 있는 거고, 엑스코는 아직 기대감 자체가 이제 반영되고 있는 거지만은,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이거 리스크 관련하시고요. 저는 이제 CXL 반도체 관련 부분 자체는 뭐 아직 안 끝났다고 보고 있는 쪽이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9,800원 정도 이탈하면 좀 비중이 30%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도면 11,300원이니까 9,800원도 이탈하면 반 정도는 최소한 팔아야 돼요. 15% 정도는. 네. 잘못 샀다 생각하시고. 9,800원.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 해서 이 종목이 지금 차트로 보시게 되게 되면 매물층이 지금 여기에 포진돼 있어요. 13,500원, 14,000원. 그러면 이 종목은 현재로 봤을 때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래서 13,000원, 2,500원, 11,800원 정도. 네. 그래서 9,800원 이탈하면 반 파시고, 그 다음에 12,500원도 올라오면 일단은 전량 매도하시고, 본다 한다면, 교체한다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1순위가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엑시콘이고, 그 다음에 네오셈이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시청자님, 이 오킨스 전자가 거품이 좀 있다고 하니까요. 9,800원에서 절반 매도, 그리고 12,500원에서 전량 매도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CXL 쪽 관심 있으시면 다른 종목, 두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매도해가지고 뭐 다른 거 갈아타야죠. 예, 감사합니다. 네, 꼭 수익 내십시오. 예, 시원합니다. 네, 오킨스 전자였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다음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리치몬드님께서 남겨주신 코어라인 소프트 살펴볼 거고요. 21,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지금 손실이 조금 많이 나 있는 상황이고, 비중은 15% 담으셨네요. 의료 AI 관련주로 해서 좀 주목을 받았었지만, 상장 이후에 조금씩 좀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 들어서는 좀 하락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께서 매수가까지라도 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코어라인 소프트 다시 한번 좀 상승의 모멘텀 있을까요? 전문가님? 뭐 AI 의료 관련주지 않습니까? 뭐 루닛하고 뭐 뷰노, 딥노이드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뭐 추세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뭐 코어라인 소프트도 지금 별로 움직임이 좀 좋지 못해요.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좀 별로인데 이게 좀 기대되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유럽의 이제 CT 검진 관련해서 이 동사의 어떤 AI 진단 이 의료 영상 기기가 이게 유럽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보니까 리서치 아름에서 좀 리포트가 좀 나왔었어요. 근데 요거 나온 날 보니까 뭐 상당 그냥 반등 살짝 하다가 좀 말았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어떤 반등을 좀 하려면,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확실한 어떤 모멘텀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기대감보다는 어떤 유럽 국가의 어떤 공급이 임박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공급을 뭔가 계약을 맺거나 어떤 이런 어떤 턴어라운드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AI 기반 어떤 의료 영상 이런 섹터의 종목들이 뭐 대장주 루니까 부터 포함을 해갖고 별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루닛 같은 경우는 AACR도 뭐 참여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있는데. 지금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좀 봤는데 차트적으로는 저희 그러셨습니까? 우리 대부분 쉽게 보시는 게 차트적으로 21선, 뭐 11선 이렇게 보시는데 21선을 뭐 저희 뭐 스윙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계속 우하향 추세입니다. 그래서 근데 반등은 아까 지난번에도 뭐 아까 그 리서치 아름에서 리포트 나와서 그때 모멘텀을 18,000원까지 튀었거든요. 그래서 단기 반등은 가능해 보입니다. 이런 차트는. 예, 어떤 뉴스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루닛 같은 종목이 대장주가 뭐 상당히 상승이 나오면 이런 것들도 따라서 뭐 상승이 나오거나 이럴 수 있어 보여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추세가 이렇게 전 좋지 않으면은 뭐 제가 여러 프로그램에서 제가 뭐 일정 같은 것들 소개하면서 제가 여러 개의 차트를 뭐 보여드리고 제가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종목을. 그렇죠. 이런 종목은 다 그냥 빼버립니다,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은. 우상향하는 추세의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종목들이 낮다라고 사시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라고 봐요. 그 추세가 중요하단 말씀이죠. 네, 추세란 거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추세입니다. 지금 누구나 보시기에도 뭐 주봉도 그렇고 일봉도 다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단기 바닥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것들을 속단하시면 안 되거든요. 지금 뭐 상황도 기술주가 다 불리한 상황이고 의료 AI가 가려면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쪽이 가야 되는데 AI 하드웨어 쪽 반도체가 좀 강했고 소프트웨어는 지금 또 선별적인 장세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AI는 지금 뭐 차례가 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금 21,000원이신데 비중이 15%시기 때문에 저는 이럴 경우에 만약에 좀 시드가 크시면은 이게 손절하기 너무 쉽지가 않아요. 네, 단번에. 그래서 한 3번 정도에 나눠서 5% 정도 해가지고 반등 나올 때마다 좀 매도하시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17,000원 정도에 한 매도 한번 하시고 예, 그리고 18,000원 반등, 뭐 어떤 이슈로 인해 반등을 한 18,000원대 매도를 하시고요. 예, 그리고 뭐 당장 뭐 내일도 한 5% 정도 매도하시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만약 이런 종목을 본다면 다시 추세를 들잖아요. 21선 위로 뭐 고개를 들어서 한 며칠 좀 버티거나 이러면 저는 봅니다. 오히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번에 나눠서 손절을 하시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손절선은 17,000원 정도 반등, 그 다음 18,000원대 반등, 예, 그 정도대 반등, 그리고 내일 정도 3분의 1 정도 손절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조금은 안타깝네요. 상승 모멘텀도 단기적으로는 좀 부재하고요. 불확실성도 가지고 있고 지금 차트상 추세도 굉장히 무거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분할 매도하시는 전략 전해드렸으니까요. 네. 한번 조금씩 그 부담을 덜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필수님께서 이번 처음 뵙는 분 같아요. 테크윙입니다. 네. 반도체 장비 쪽, 검사 장비 쪽 관심 있으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높을 때 사셨어요? 그러네. 참 29,650원입니다. 아하. 너무 높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저렇게 올라갔는데 아이고. 예, 저 끄트머리에서 자 20%입니다. 내려가는 것 같은데 손절할까요? 그래도 빨리 신청해 주셨네요. 바로. 저 머리가 아픈데 운영님 이거 엔비디아처럼 기술적으로 잠깐 쉬었다 하는 겁니까? 제발 그렇다고 좀 어떻습니까? 예, 저도 뭐 이 종목 옛날에 이 종목이 무상증자까지 100% 했거든요. 이게 주가 따지면 거의 6만 원짜리 주식입니다. 7,000원대부터 올라왔던 주식인데 저도 이 종목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졌던 주식이기도 한데 이 정도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 근데 예사가 이제 갈 만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예사가 주가 간 이유 자체가 본래 예사가 본업 자체는 테스터 핸들러 기업입니다. 테스터 핸들러 자체는 반도체 칠을 웨이퍼 이송장치에 옮겨가지고 뭐 우량한지 불량한지를 테스트하는 최종 단계에서 후공정 쪽이에요. 후공정 장비 쪽인데 후공정 장비를 한다 이 정도까지 못 가는데 예사가 이제 HBM 테스트 핸들러를 개발을 해서 예사가 거래처 자체를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하고 거래 안 해요. 테스트 핸들러 쪽은. 테스트 핸들러 쪽은 제가 이 시간에 추천했던 JT가 합니다. JT가 삼성전자 쪽이 하고 예사는 SK 하이닉스고 근데 HBM 테스트 핸들러 개발한 것 자체가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반도체 HBM 반도체 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공급을 할 거다. 그러면서 2025년도 가면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 현재 시장 전망치가 2025년도에 영업이 한 1,100억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단기 수익 한 900억 정도 되는 거야. 주당 EPS가 2,400원이 있기 때문에 PER 20배 정도 적용하면 주가 48,000원, 5만 원까지 갈 수가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은 이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좀 떨어지면서 떨어지고 있는 쪽인데 충분히 HBM 반도체 쪽과 관련된 개발을 했다는 쪽이니까 이 재료를 감안한다 한다면 PER 제가 보기 20배 정도까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좀 약간 조정을 좀 받았는데 저는 아직도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는 쪽이고 그래서 앞서 이제 테크윙을 좀 보면서 저도 이제 주목한 것 자체가 앞서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HBM 반도체 쪽을 생산을 못하고 있으니까 관련 쪽에 장비를 공급하지 못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앞서 엑스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아직 CXL 반도체에 주목을 못했으니까 앞으로 수요가 증가되면 시적이 증가될 거고 테크윙은 SK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면서 시적이 좋아지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공급을 한다는 시적 폭발적 증가할 거고 대신에 삼성전자가 HBM 반도체를 생각한다 한다면 같은 테슬라 쪽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회사 자체가 JT라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JT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 있습니다. 지금 주가 자체가 좀 제가 추천 이후에 잠깐 10% 올라갔다 지지부진 거리고 있는 쪽인데 이게 테스트 핸들러 차는 두 개 회사밖에 없어요. 테크윙이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JT는 삼성전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까. 그래서 이 종목은 충분히
약간 조정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밸류션을 본다 하더라면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약간 조정이 좀 단기적으로 올라와서 약간 조정은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 비중이 얼마 사셨죠? 20% 정도 사셨네요. 일단은 조금 약간 좀 내려올 것 같아요. 현재로 봐서는 많이 내려오면 26,800원 그 정도까지 내려온다는 약간 눌림목 조정이고 그게 조정 이후에 바로 가지는 않겠지만 32,000원 조정받고 그래서 36,000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HBM과 관련된 독보적인 테스트 핸들 장비를 개발했다고 그랬으니까 밸류션을 본다 한다면 개인적으로 한 3만 원, 5, 6천 원까지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는 전략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아이고 다행입니다. 전 여기서 떨어질까봐. 어쨌든 중장기까지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게 바로 테크윙이라고 합니다. 32,000원, 36,000원까지 좀 볼 수 있다고 하고요. 네. 손절가 26,800원이니까 가격 잘 적어두셨다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아마도 오늘의 마지막 진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솔루엔요. 솔루의 매수가란 비중 어떻게 되세요? 31,100원이고요. 네. 10%요. 10% 가지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도 좀 많이 떨어졌네요. 실적에 대해서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진한 모습인데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해결해 드리면 좋을까요? 반등이 나올 건지 않을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26,000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저점 바닥권 가까이 내려왔거든요.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뚫고 내려가느냐 앞으로에 대한 목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진환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요게 그 솔루엠이 휴대전화용 파워모듈 시장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아시다시피 EV, 즉 전기차 고속 충전기 파워모듈 부분 성장이 좀 본격화될 그런 전망에 있어요. 그래서 고속 충전기 이쪽을 저도 보고 있는데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지금 보니까 수급이 너무 안 좋아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해서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4분기 실적이 생각만큼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상치보다 조금 안 좋았는데 이번에 이제 멕시코 신규 공장에 이제 설립하면서 공장 비용이 좀 많이 좀 발생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뭐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퍼가 거의 10배 정도, 10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10배도 지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데 근데 뭐 어떤 그 공장 어떤 이런 비용권 이런 것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뭐 좀 부분적으로 좀 좋지 좀 않았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하반기 정도부터는 조금 괜찮아 보여요. 실적이 앞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향상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2% 정도 개선될 부분 소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론적으로 지금 추세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인하고 기관 이런 수급주 같은 경우에는 외인하고 기관 수급 보셔야 되는데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 추세는 저는 이탈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탈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정도 가격에서 좀 매도를 하셨다가 만약에 더 보신다면 반등한 25,000원 정도 선에서 다시 한번 25,000원 정도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재상승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버티셨다가 다시 3만 원 이상 만약에 간다면 저는 32,000원 다시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보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추세를 한번 훼손을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25,0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그때 다시 이렇게 팔으셨다가 25,000원에서 다시 사셔서 다시 반등을 노리시는 전략 아니면은 당장 지금 이 정도 가격에서 좀 매도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거든요. 예. 네. 시청자님, 솔루엠은 지금 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전략을 전해드렸어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해 감사합니다. 보시고요. 네, 수익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